안녕하세요. WDV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 QR에서 담을 이론은요, 이제 부등식에 관한 건데, 이 지금 내용은 사실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, 교과 과정상은 크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. 한마디로 뭐 상식과도 같은 거야.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부등식을 좀 잘 배워놔야지만이 고등학교 때 가서는 뭐 절대분신의 문에 나와서 진행이 되는데, 보통 고등학생들이 부등식을 좀 어려워해.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좀 날탕으로 넘어가거든. 그냥 막 넘어가.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? 지금 있던 내용, 자, 부등식에 뭡니까? 부등식에 사치연산, 사치계산, 요거에 관한 내용을요 언급해 주도록 할게요. 이거하고 또 문자가 들어간 부등식까지도 좀 어렵긴 한데 심화과정. 자, 일단 이번 QR 내용 부등식 사치계산 봅시다. 별로 어렵지 않아. 자, 봐.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. 자, x가 있는데 이제 x의 범위는 a부터 b 사이고요, y의 범위는요 c부터 d 사이 이렇게 나와 있어. 그쵸? 자, 두 개의 변수가, 여기서 누가 변수냐면 x하고 y가 변수야. a, b, c, d는 상수라고, 상수. 그쵸? 그래서 첫 번째로 두 개의 부등식을요 변변 더해서 내가 x 플러스 y의 범위를 알고 싶다 이거지. 그치? 그래요? x 플러스 y. 그러면 이건 좀만 생각해봐. 그냥 끝났지. 그쵸? 언제 가장 클까요? 당연히 큰 놈들끼리 더했을 때. 양수건 음수건 상관이 없어요. 큰 수끼리 더했을 때 더 크다 이거지. 그치? 그 다음에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작을 거라고. 따라서 두 변수 x, y의 합은 항상 큰 것끼리 더한다, 작은 것끼리 더한다, 그 사이에 있겠다. 알겠죠? 별거 없죠? 따라 한번 써볼까? 써볼게. 자, 이제 합은 항상 어떻게 돼요?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단 클 거고 큰 것끼리 더한 것보단 작겠다. 1달러. 그쵸? 넘어갑니다. 자, 뺄셈은요, 뺄셈은 다음 것 같아요. 뺄셈은 이제 두 개의 변수가 각각 변하고 있는데 두 변수를 한번 빼봤어요. 그쵸? 빼주면 얘가 어디 사이에 있을까 이건데, 이것도 간단해. 생각. x에서 y를 뺍니다. 누가 제일 클까요? 당연히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야겠죠. 그쵸? 양수 음수 상관없어. 더하기 빼기까지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게 가장 크겠죠. 그쵸? 따라서 가장 큰 x 값에서 가장 작은 y 값을 빼줍니다. 이거보단 작을 거야. 그치? 자, 뺐을 때 누구보단 클까요? 당연히 이제 가장 뺀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이니까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빼야겠죠. 그쵸? 그래서 가장 작은 x값 중에 가장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준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쵸? 별로 어렵지 않죠? 다시 한번 써볼게요. 별로 어렵지 않아. 두수의 차는요, 뺄셈은 가장 큰 거에서 x값 중에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것보다는 작고, x값 중에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y값 중에 가장 큰 걸 뺀 것보다는 더 크다.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. 그쵸? 그래요. 지워버리고, 자,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 문제인데, 곱셈 나눗셈. 곱셈 나눗셈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돼요. 그쵸? 첫 번째 1번 이렇게 할게. 1번 A, B, C, D가 모두 다 양수야. 그치? 양수일 때는 덧셈 뺄셈처럼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. 그쵸? 다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이유도 없고, 그죠? 절대값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곱해볼까? 곱해주면은 가장 큰 거는요 다 양수들이야. A, B, C, D가. 어떻게 해요? 그러면 당연히 큰 것끼리 곱한 것보단 작겠고요, 작은 것끼리 곱한 것보단 더 크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양수들일 때는 곱셈이 어떻게 나타나? 가장 큰 것끼리 곱한 것보단 작고 가장 작은 것끼리요 곱한 것보단 더 크겠다. 이렇게 곱한 것 사이에 있겠네요. 그렇죠? 나눗셈도요 아까 뺄셈하고 비슷해. 다 양수들이라면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걸로 나눠야겠죠? 그게 제일 클 거 아니야. 그렇죠? x값 중에 가장 큰 거에서요 y값 중에 제일 작은 걸로 나눠줄 때가 가장 크겠다. 그치? 다음 최소값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값은요, 나눴을 때는요 x 분자가 가장 작은 거일 때 가장 큰 놈으로 나눠주면 가장 작겠죠. 그쵸? 별 무리가 없다고. 이렇게 해서요 자, x값 중에 가장 큰 거를 제일 작은 걸로 나눠주면 되겠고, x값 중에 가장 작은 거를요 가장 큰 걸로 나눠주면 되겠다. 그쵸? 됐어요. 1달러.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은 이제 곱하기 나누기인데 1번 말고 2번이다. 2번은 이제 A, B, C, D 중에요, A, B, C, D 저 옆에 있던 계속 숫자들 중에서요 음수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요, 음수가 단 한 개 이상, 음수가 한 개 이상 존재해. 즉
마이너스인 놈이 한 개 이상 존재하는 순간에요. 이제는 힘들어져요. 왜요? 마이너스가 어디 있던 간에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 있겠죠? 그렇죠?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. 그렇죠? 어쨌든 어떻게 돼? 야, 여기 있던 A, B, C 저 숫자 중에서요. 경계선값 중에서 음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. 어떻게? 다 해보세요. 알겠어요? 다 해보는 거야. 만약 곱하기면은 해봤자 4가지거든. 경계선값 하나, 둘, 셋, 4가지니까 곱해봐. AC, AD, BC, BD, AC, AD, BC, BD 다 곱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어떻게 가장 큰 거를 여기다 쓸게요. 가장 큰 거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겠고 이 4개 중에서 그렇죠? 가장 작은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. 그렇죠? 이해 갔죠? 다음 나눗셈도 마찬가지죠? A, B, C, D 중에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음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? 다 나눠봐. 직접 다 나눠보는 거야. 그렇죠? 나눠봐서 자 C분의 A, C분의 B, D분의 A, D분의 B 이렇게 다 나눠봤자 4가지죠? 나눠봐서 실제로 나눈 것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여기 오면 되겠고 가장 작은 놈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다. 알겠죠? 됐어요. 결론. 자, 부등식의 사칙입니다. 상식적인 거예요. 상식적인 건데 좀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? 두 변수가 각자 이러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더해주면 어떻게 더해주면요? 그거는 부호랑 상관없어. 큰 것끼리 더한 게 클 거고 그거보단 작겠고 그쵸?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단 더 크겠죠. 그쵸? 됐죠? 2개를 뺐어. 빼면은요 누가 제일 커? 당연히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게 제일 크고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뺀 게 제일 작겠지. 그치? 그거는 부호랑 상관이 없다고. 근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문제가 돼요. 곱셈 나눗셈 할 때는요 A, B, C, D가 다 양수들이라면요 아까 생각했던 대로 가장 큰 것끼리 곱한 것 가장 작은 것끼리 곱한 것 사이에 있겠고 나누기도 마찬가지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나눠준 것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로 나눠준 것 사이에 있는데 문제는 A, B, C, D 중에 음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한다? 몽창 다 해봐라. 해봤자 4가지야. 하나, 둘, 셋, 넷. 직접 곱해보고 또 C분의 A, D분의 A, C분의 A, D분의 A, 왜 헷갈려? C분의 A, C분의 B, D분의 A, D분의 B 4가지 나눠봐서 가장 작은 것과 큰 거를 위치시키면 된다. 언제? A, B, C, D 중에 마이너스가 단 한 개라도 있을 때. 됐습니까? 1달러.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로요. 이 등호 관련된 거는 등호는 항상 등호가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. 그렇죠? 등호가 다 빠져 있으면은 등호 다 빠져 있는 게 보통 그죠? 이제 등호 부분은 항상 이렇게 주의해서요. 항상 thinking. 자, 부등식에서 등호는 항상 뭐다? thinking.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. 생각하시면 돼요. 한 예를 들어서 말이다. 그냥 여기까지만 잠깐 봐줄게. 이제 등호 부분요. 봐요. 예를 들어 x가 3보단 작거나 같고요. 이쪽 부분만 봐봐. 이런 상태가 있어. 그쵸? 그래요. 이 상태에서 2개를 만약에 등호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. 3에서 1을 빼봐. x 빼기 y 이쪽만 보자. 만약 이렇게 뺐다고 쳐. 그쵸?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거 빼볼게 한번.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자. 등호가 다 있을 때야. 1, 0 할까요? 자, 한번 더 해볼게요. 문제도 한번 풀 겸. 더해주면 일단은요. 큰 것끼리 더한 것 5가 여기 오겠죠. 그쵸? 작은 것끼리는 1이 여기 올 거야. 등호는 thinking. 봐요. 3이 있습니다. 2가 있습니다. 얘는 x가 3이 될 수도 있고 y가 2가 될 수도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는 거지. 그치? 5가 될 수도 있잖아. 이해 갔나? x, y 더했습니다. x가 1이 될 수도 있고요. 등호 들어갔잖아. y가 0이 될 수도 있어. 1, 0 더하면 1 될 수도 있지요. 그러니까 등호가 다 있으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. 그쵸? 그래요? 빼기도 한번 해볼 빼기. x 마이너스 y요. x 빼기 y는 다음과 같아요. 자, 누가 이쪽에 오죠?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3인데 등호는 thinking. 이거 되나 안 되나? 자, x가 3일 수 있고요. y가 0일 수 있어. 3에서 0 빼면 3 될 수 있잖아. 등호 들어가는 거야. 다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. 그렇죠? 여기는요. 1에서 2 빼는 거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인데요. 자, x가 1이 될 수 있지요. y가 2가 될 수도 있어. 1 빼기니까 마이너스 될 수도 있잖아. 그렇죠? 등호 들어가는 거지. 그렇지? 자, 이것도 지금 요거 한번 해볼까? 요거 한번 해보자. 등호가 여기 없어.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? 봐. x 플러스 y인데 잘 들어. x 플러스 y 등호는 thinking이야. 자, 일단 가장 큰 것끼리 더한 거 5보단 작을 거고요.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한 거 1보단 클 거야. 그쵸? 등호 thinking. 봐. 더했는데 얘는 3이 될 수 있고요. 얘는 2가 안 돼. 1.9999999. 야, 얘는 3이 될 수 있고 얘는 2가 될 수 없어. 1.9999999. 3 더하기 1.99999
4.999999995가 될 수가 없죠. 이때 등호가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. 왜요? 이쪽에 등호가 없으니까. 생각하는 거 알겠냐? 띵킹. 얘는요. x 더하기 y인데 1이 될 수도 있고요. 0이 될 수도 있잖아. 등호 있고니까 등호 들어가는 거지. 그렇지? 됐어요? 이런 식으로 등호는 항상 생각해가면서 문제 해결한다. 결론. 두 개의 변수가 부등식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. 사이값으로 어떻게 해요? 자,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인 거 주의하시고요. 또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. 0으로 나눌 때 좀 생각해 줘야 되겠죠. 그렇죠? 그건 0으로 나눌 수 없다.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무리 등호 부분 항상 어떻게? 우리가 원래 있던 식의 등호 부분을 좀 생각해 가면서 등호 맨 막판에 띵킹해서 결정한다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어요.